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0여 명의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가운데 의심 원생이 2명 더 늘었습니다. 검체 검사 결과 일부 원생들로부터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까지 검출이 됐는데요. 부산시가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고열과 구토 등의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원생은 34명에서 하루 만에 2명 더 늘었습니다. 검체 검사가 진행된 20명 중 원생 3명과 조리 종사자 1명 등 4명에게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집 음식과 먹는 물, 또 손잡이 등에서 수거한 검체 15건 중에선 수박 화채와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 원생도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는데 병원 검사에서 6명은 살모넬라균이, 1명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발병에 추가 원생까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늑장 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에게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달 26일 금요일 밤. 부모들은 주말 동안 경과를 지켜보다 월요일인 29일 오전 보건소 등에 신고했고 당일 오후 부산시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걸린 아이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검사한 걸로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부산시는 2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어린이집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언제 신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알았죠.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안 했죠? 신고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949곳에 대해 식품 안전을 점검하는 등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승용차가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를 정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단속이 느슨해진 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잠잠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재민 기자입니다. 도로 위 흰색 경차와 택시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부산역 방향을 달리던 택시와 마주오던 경차가 정면 충돌했는데 황당하게도 경차가 도시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해 차량은 저 진출로로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해 1.5km가량 역주행했는데요. 피해 운전자는 역주행 승용차를 발견하고 곧바로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31살 A씨, 택시기사 58살 B씨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구간이잖아요, 고속도로가. 그 물체가 육종의 왕차를 내가 플라시가 들고 늘리고 상당히 그치고 지가 치고 그래.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만취 상태.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부산 시내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는 등 만취 운전자의 도로 역주행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음주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가운데 여름 휴가철 술자리까지 잦아지면서 지난달에만 445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서 야간 심야 시간대 음주 단속 시간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비서지 중심 동시 단속 등 상시적인 음주 단속 전개.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광복 이후 72년 만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던 땅이 확인됐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서구청이 올 초부터 토지대장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소유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필지 33필지, 공시지가 2억 8천만 원 상당의 땅의 소유자가 일본인인 것을 밝혀냈다는 건데요. 이 땅의 약 80%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후 공고를 거쳐 국유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부산시와 구군에서 열린 정보 공개 심의 185건 중 무려 126건이 비공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보공개 심의에서 외부 위원이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실었습니다.
부산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차에 탄 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혼잡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부담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이 돼 부산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가운데 부담금을 내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선호되고 있어서 드라이브스루 가게의 교통체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자회사로 항만 경비를 담당하는 부산항보안공사가 13억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2013년 공사가 포괄임금을 적용해 기존 수당을 없애면서 전현직 직원 112명이 소송에 나섰고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에서 시작된 체불임금 사태로 부산항보안공사가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이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이미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차츰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밤이 되면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 날이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4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볕을 가리는 데다 비교적 서늘한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러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이 23도, 양산과 창원이 2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늘부터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 내내 비가 내리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비가 오는 동안 기온은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인천공항은 건설비만 17조 원이 넘습니다. 전액 국가 예산인데요. 이에 비해서 지방공항의 경우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3천억 원 예산의 소형 공항 2개가 전부였습니다. 수도권 공항과 지방공항의 이중잣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하나를 건설하는 데 17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모두 국가 예산입니다. 1단계를 완공하는 데 5조 6천억 원, 2단계를 완공하는 데 3조 원, 3단계 완공에는 4조 9천억 원이 들었고 2023년 준공 예정인 4단계 사업비는 4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때 딱 정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꿈은 뭐냐 그러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허브공항을 하나 가지자는 아주 국가적인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라서 우리가 완포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인천공항을 지금 잘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세계 최고공항이고. 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공항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강원도 양양공항과 전남 무안공항 두 곳을 합해도 6천여억 원 수준입니다. 연간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아예 건설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군용 활주로 옆에 여객 터미널을 지어 민간인을 실어 나르기 시작한 게 1976년의 일인데 44년째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영남권 지역민은 3개의 광역시와 2개 도의 인구만 해도 1,300만. 그러나 지금까지 공항이라고는 군사공항과 소형공항뿐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덕도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영남권에서는 첫 민간 국제공항이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추정 건설비는 7조 5천억 원, 인천공항 건설비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다양한 뉴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의미의 SOC 사업들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이런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일자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공항과 지방 공항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이중잣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결 조건입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에어부산이 500억 원 규모의 연구체 발행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국내선 승객 수도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국제선 운항 재개 여부가 향후 경영 정상화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에어부산이 최근 500억 원 규모 연구체 발행으로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에어부산의 연구회사채를 인수했고 최근 납입을 완료한 겁니다. 유상증자 등 다른 자본 확충 방법도 있지만 신속하게 자금 확보가 가능한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일부 유동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국내선 승객 수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 1월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 김포 노선 승객 수는 1월 대비 97.6%, 부산 제주 노선 역시 84.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운항 재개 없이는 에어부산의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한 달 고정비만 230억 원에 이르지만 코로나 이후 월 매출은 100억 원이 채 안 돼 상반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체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끈 에어부산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수도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오사미가 최근에는 충북 영동까지 진출했습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서식 지역을 덕유산과 속리산 등지로 확산할 계획인데요.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충북 영동군 양봉 농가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야생곰이 아닌 지난 2015년 지리산에 방사한 KM53 반달 가슴곰입니다. 오삼이라 불리는 이 곰은 지난 5년 동안 서식지인 지리산을 자주 탈출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오삼이를 김천, 수도산에 최종 방사했는데 최근 충북 영동에 출현하면서 활동 반경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달 가슴곰은 해마다 개체 수를 늘려 현재는 모두 71마리가 서식합니다. 반달 가슴곰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민가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7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도 산청과 함양 거창에서 모두 6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국립보훈공단은 농작물 피해 예방 울타리를 설치하고 불법 엽구를 수거하면서 체험 학습장을 만드는 등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는 일에 대한 어떤 교육 그런 걸 좀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반달 가슴곰은 생태적, 행동적 특성상 사람을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탐방객들의 이동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곰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요. 탐방대 가기 전에 한 번씩 서로 국립공원에서도 들어갈 때 설명도 해주시고요. 환경부는 반달 가슴곰 보건 정책을 기존의 개체 중심에서 서식지 관리 체계로 바꾸고 지역사회와 공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곰에게는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인간의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달 작업자 2명이 숨진 LPG 충전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련 업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사 위탁업체는 지난달 17일 새벽 가스 저장소에서 잔류가스를 빼내는 개방검사 도중 업체 측이 별도 탱크로리를 가져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사고 당시 영업한 것은 맞지만 가스가 누출된 장소가 3m 이상 떨어져 있어서 불이 붙기 어렵다며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의 주장과 감시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업체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마스크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B씨에게 1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SNS를 통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6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은 비교적 적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에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창원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7대9로 졌습니다. 지역 라이벌과의 시즌 첫 3연전에서 1승 2패를 거둔 롯데는 23승 25패로 7위에 머물렀습니다. 야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 롯데 선발 댄 스트레일리는 4와 3분의 2이닝 동안 7안타로 5실점해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2020 시즌 KPGA 코리안 투어의 첫 포문을 여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 CC 부산 경남 오픈이 어제 개막해 열띤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골프의 희망을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 CC 부산 경남 오픈은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대회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KPGA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한 대응 TF팀을 꾸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우려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6월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1%에 달했고 절반이 넘는 63%의 응답자들이 소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가구 소득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41%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4%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중순 전국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기장군이 주민 보호를 위한 해체 계획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기장군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 정책과 해체 계획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고 적정한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조만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해 면세한 취득재산세 27억 원을 추징하기로 나섰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한 기업으로부터 안드레 연수원 건물을 건네받은 뒤 교육시설로 등록된 부지에서도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드레 연수원을 종교시설로 보고 세금 징수를 미뤄왔지만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동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입사원 60명을 채용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졸 수준 58명, 고졸 수준 2명으로 나눠 신입사원을 채용하며 60명 가운데 24% 이상을 부산 지역 인재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10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부산교통공사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5월 치러집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5일 해운대 베스코 등 25개 고사장 1,226개 교실에서 신입사원 채용 실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고사장별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응시자들의 발열 상황을 점검하고 한 교실에 23명까지만 입장시키며 책상 간격을 1.5m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70명을 뽑는 이번 채용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8천여 명이 지원했으며 당초 필기시험은 2월에 예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습니다. 시설이 낡아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던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이 1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부산시민회관은 오늘 저녁 7시 30분 시립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등이 함께하는 기념공연 다시 뛰는 부산 시민희망음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개관 기념공원은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해온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하는데 전좌석이 거리두기 객석으로 운영됩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이미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밤이 되면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 날이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는 데다 비교적 서늘한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낮 기온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반짝 하늘이 개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리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